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함께하는 시간 2024학년도 동우여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완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첫째 항 공차 가르쳐준 등차 수열의 5항을 물어봤습니다. 일반 항이 a 플러스 n-1d 이렇게 처리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첫째 항이 주어져 있고 공차가 3이고 다섯 번째 항이니까 이제 4 곱하기 3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12에 14 이번에 바른 답이 돼가는 내용 등차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 중 하나인 일반항 점검해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5개 수적으로 주어져 있군요. 등차 수열 이룬다. 이때 x 더하기 y를 물어봤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세 강을 보면 되죠. x, 4, y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면 등차 중앙 이론 양쪽 거를 더하게 해주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아이고 가볍게 계산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차 중앙 이론 점검하는 문제였습니다. A 각 BC 길이 주어져 있을 때 외접원의 지름길을 물어봤네요. 지름길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사인 법칙 물어본 거죠. 사인 A 30 또 분의 BC 길이 6 이렇게 주어진 것은 2R 이렇게 됐으니까 2R이 곧바로 지름이죠. 이거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에 분의 이제 6.2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곱하기 돼서 12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 사인 법칙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시그마 AK, 시그마 BK 결과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시그마 규칙 이해하는지 물어본 거죠. 시그마 3배의 시그마 AK 이런 부분들 2배의 시그마 BK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죠. 물론 뭐 1부터 20까지 이렇게 처리해 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값 계산이 좀 다 돼 있죠. 3 곱하기 3, 7, 21 그 다음에 2, 9, 18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39 되가는 내용 주어진 식을 이렇게 이제 변형해서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모양을 좀 만들어가는 절차죠. 시그마 규칙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였습니다.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방정식을 해를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1, 2, 1, 1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뭐 코사인 x값이 1이거나 코사인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를 그려도 되겠지만 단위원에서 그러게 되면 코사인은 이제 x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에 해당하는 두 개의 각도 1에 해당하는 각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1에 해당하는 각도가 0이 되겠고 2분의 1에 해당하는 각도가 3분의 2파이 부분하고 3분의 4파이에서 좀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좀 얻어졌을 때 모든 애를 좀 합하라 그러면 3분의 2파이니까 2파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좀 그려갔다면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1일 때 부분들 근데 이제 처음에 여기 시작하고 이제 여기 2파이를 구멍이 뽕 뚫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이렇게 각도들 그 부분들을 좀 찾아가면 되는 그런 내용 단위원이 뭐 대칭성이 좀 더 잘 보이니까 가급적이면 단위원에서 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단위원으로 풀이 진행시켜 드렸습니다. 시그마, 아이고, 분모의 이제 이 사항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2k-1, 2k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해서 좀 살펴가면 좋겠죠. 물론 이제 부호가 좀 반대됐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곱 형태로 이제 식이 좀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제 분수를 좀 이용할 수 있죠. 뒤쪽에서 앞쪽 거를 빼게 되면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아예 다 끄집어낼까요?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 놓고 그다음에 2k-1분의 1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되면 이곳에 이제 최고적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으면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빼기 5분의 1에서 이제 최고적 소가 돼가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 숫자 대입해가는 부분들을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11점 대입하면 19분의 1 빼기 21분의 1 이렇게 처리돼서 여기까지 소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상태에서 1 빼기 21분의 1 이렇게 처리가는 내용 21분의 20이 돼가는 거니까 2루점 약분하니까 21분의 10이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좀 바른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제 분모에 이렇게 두 개의 곱하기 되어 있는 항들이 최고적 위에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연산해 가는 거라면 분수로 고쳐서 좀 처리한다. 이 항목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한 변 길이가 20인 정삼각형에서 AD 길이 그 다음에 EC 길이 이거가 좀 같도록 좌표를 좀 잡았습니다.
이때 K라고 했을 때 넓이 좀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넓이는 일단은 뭐 2분의 1 K 있겠고, 그러면 A 2기는 20-K가 되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니까 사인 60도 이런 데 들어가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0K 이렇게 처리가 되면 여기가 이참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참수 꼭 시점에 K 좌표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B 해서 10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최대값을 S라고 했으니까 뭐 10을 좀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200에 10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S라는 것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100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뭐 K제곱이 또 100이 되는 거잖아요. K가 1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00분의 4S는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서 지금 문제 질문하는 바가 4S까지 딱 일치되어 있으니까 루트 3을 다 빼가는 거죠. 정답 루트 3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하는 거 재미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넓이 구해가는 식을 좀 자연스럽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차함수가 되어 있으니까 이차함수 어디서 최대가 되는지 꼭 시점 좌표 찾아가는 거죠. 이러한 항목들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첫째 항 가르쳐주고 공비가 가르쳐준 등비 수열, 그럼 일반항이 나오는 거네요. 244 곱하기 3분의 1에 n-1 제곱 이렇게 일반항이 나와 있는데요. FN이라는 것은 이런 수열들을 열심히 곱하기 해가죠. 근데 이게 언제 최대가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곱을 해가는 거니까 그 일반항 자체가 양수, 1보다 큰 숫자로 곱하게 해주면 FN은 점점 커져가는 거죠. 커져가는 그런 형태. 근데 이제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하게 해주면 오히려 줄어들어가는 거니까 언제까지 1보다 큰 결과가 나오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최대가 될 때 n값을 구해달라, 양이 되는 이제 마지막 항 넘버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근데 3의 5제곱이 243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걸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a의 6제곱을 하게 되면 244 곱하기 3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이게 이제 1보다 크겠죠. 여기가 이제 243분의 244 이렇게 된 거니까. 근데 그 다음 항 되면 이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6항까지 곱하기 했을 때 결과가 최대다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 이제 나중에 이제 Fn의 식의 이제 특징이죠. 이렇게 등비 수열인데 곱하기 해가겠다. 곱을 해갈 때 언제가 최대가 되느냐, 1보다 큰 숫자를 곱하기 할 때까지 점점 더 커지겠다. 이러한 간단한 아이디어를 좀 내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디어에 의해서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세 양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 가운데 거의 2배 이런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결과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건 좀 어떻게 되죠? y 값이 4 이렇게 처리된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x하고 z를 더하게 해주면 8입니다 라는 결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x제곱 z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4였으니까 16을 빼게 되면은 50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x 플러스 z의 제곱 빼기 2x, x도 쓰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xy 이런 결과 50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근데 8을 집어넣으니까 64에서 14가 되겠네요. 2xy 이런 형태로 해서 xy 결과가 또 7이다라는 결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주어진 부분들이 또 등비수를 이룬다고 됐을 때 k값 구하나요? 이건 등비중항이잖아요. 그럼 이제 가운데 거를 해주면 x하고 z를 곱하기라 위에서 구해간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7입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당연히 루트 7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세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k값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제 양수 부분 답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제만 좀 잘 읽으면 큰 문제가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등차 중항, 그다음에 등비 중항, 등비 중항이죠. 등비 중항 이런 이론들 적용 좀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는지 이론을 이용해서 곱셈공식이랑 살짝 연계한 그런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삼각함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이 주어졌을 때 ABC 값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죠. 부호하고 범위가 좀 주어져 있고요. 맨 처음에 그래프를 볼 때는 이렇게 최대 최소 진폭을 좀 보면 되죠. 진폭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는 뭐 1이었는데 이렇게 A배 해가면서 좀 바뀐 거니까 A 값이 3입니다. 금방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X 앞에 계수 6분의 5파이하고 6분의 11파이가 보면 되죠. 이제 원래 주기가 2파인데 이걸 이제 b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 결과가 좀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이 2입니다라고 또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3 코사인 2x 플러스 c 이렇게 좀 처리된 식인데 그 다음에는 뭐 특정한 좌표를 좀 대입하면 되죠. 0을 좀 이렇게 대입하면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0을 대입하면 3 코사인 c 이런 결과가
2분의 3이다. 즉 코사인 C 값은 뭐 2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C 각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뭐 3분의 파이 이렇게 좀 얻어주면 되겠습니까? 해서 결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계산을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더하기해주면 5에다가 탄젠트 3분의 파이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루트 3의 제곱 이런 형태니까 5 곱하기 3 이런 모양해서 결과물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15 이렇게 써가는 내용. 뭐 그래프와 관련돼 있으면 가장 먼저 진포, 그 다음에 또 혹시 여기 뒤에 또 더하기 D 돼 있으면 이제 평행이동이죠. 평행이동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찾고, 그 다음에 뭐 주기 순서로 찾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평행이동 부분들은 이렇게 특정한 숫자를 뭐 대입하거나 완벽하게 평행이동 결과가 좀 알 수 있으면 이런 내용을 이용해서 풀이 진행하는 거, 풀어가는 절차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3의 2n제곱 마이너스 1이 8의 배수임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 정의된 초항 살펴보고 k일 때 가정하고 k 플러스일 때 보여가는 이 절차죠.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일 때는 대입을 하게 되면 9-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당연히 8의 배수 되겠고요. n이 k일 때 이제 결국은 주어진 부분들을 이제 k 배수라고 좀 가정한 거죠. 주어진 식이니까 나중에 fn이라고 있군요. 그럼 뭐 가 자리에 들어갈 부분은 3의 2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부분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표현이 좋지 fn으로 되어 있으니까 k를 대입하기 전 숫자가 되는 거죠. 대입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결과, 그래서 이제 8m이라고 되어 있고요. 3의 k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의 2k 제곱 곱하기 9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 그렇게 써 있군요. 마이너스에. 이런 부분들은 주어진 식으로 좀 변해 가려면 어떻게 변해 가야 되냐? 이건 8 곱하기 3의 2k 제곱 더하기 3의 2k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여기 좀 더하기해서 9 곱하기니까 이렇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맨 처음 부분하고 똑같죠. 이렇게 처리되면 그러니까 8 곱하기 3의 2k 제곱 더하기 8m 이런 형태가 되면 8을 좀 공통 끄집어내게 되면요 3의 2k 제곱 더하기 m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에서 정리한 부분들 8 곱하기 3의 2k 부분은 뒤에 이제 뭐가 서 있냐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제 나에 들어간 부분들은 m입니다 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면 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을 때는 이제 8의 배수가 돼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두 개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식이 항상 8의 배수다 이렇게 증명하는 절차. 수학적 기납법 정의된 초항 조사하고 k일 때 가정하고 k 플러스 때 보이는 절차, 이렇게 학습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나에 해당하는 식들 뭐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때 이제 F2 이렇게 좀 구해달라 그러면 주어진 식에 좀 2를 좀 대입해 준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이쿠 3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81에다가 1을 좀 빼서 8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80에서 결과 좀 얻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G4 이렇게 처리되는데 주어진 식에서 4를 대입하면 그냥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주어를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빼기를 하라. 그럼 80에서 4를 좀 뺐으니까 결과는 76입니다 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뒤에 가나에 들어가는 식을 뭐 다 구한 다음에 뒤에 풀어갈 것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일단 수학적 기납법 어떤 형태로 증명하는지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합니다. 무지하게 화려하게 써있는데 잘 살펴보면 AN하고 AN 플러스 2 양쪽 걸 더하게 해주면 2배의 AN 플러스 2 가운데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아이고 등차 중앙이니까 등차 수열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그럴듯하게 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n까지 SN이라고 했을 때 초항 가르쳐줬고요. 다음 결과 좀 가르쳐줬는데 언제 또 음수가 되느냐 n의 최소 값을 좀 물어봤습니다. S10하고 S20이 좀 같다는 얘기는 그러면 11항부터 11항, 12항, S10까지 하고 그 이후에 더하기 하는 이런 항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A의 20항까지 될 텐데 이게 좀 이게 더 추가로 더하게 해준 부분들이 S20이 되는데 결과 같아진다는 얘기는 이 가운데 부분이 결과상 결과 0이다 이런 얘기 되겠죠. 됐습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뭐 대칭 구조를 좀 생각하게 되면 A15 더하기 A16에서부터 가운데에서부터 이 맨 처음까지 이렇게 대칭 구조가 될 때 이 앞쪽 가지가 초항이 이제 양수부터 시작했으니까 앞쪽 가지가 플러스고 뒤쪽이 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16번째 항에서 이제 처음으로 좀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답을 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S10, S20이 같다. 이 부분들 등차 수열이라는 것까지 좀 감안해가면서 해석을 한 거죠. 가운데 부분은 당연히 그냥 주어진 식 자체로 해석하더라도 이건 이제 0인 걸 알겠는데, 그다음 이제 등차 수열의 특징 이용해서 앞에 부분은 음수, 뒤에 부분 앞에 부분 양수, 뒤에 부분 음수,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서 상세에서 지워져 갈 수 있는 이렇게 등차 수열의 특징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수식을 좀 많이 처리하지 않아도 이렇게 좀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동요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수 36개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수열을 만들겠습니다. 36번째 항이죠. 가장 작은 숫자가 되도록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 되겠죠. 이웃한 항들을 차이를 쭉쭉쭉 구하게 되면 35개의 차이가 되겠죠. 항이 이제 36개 했으니까. 이런 것들 중에는 최대 8개까지 같아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문제에 주어진 뜻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2항, 3항, 4항 이렇게 쭉 해서 35, 36항까지 이렇게 처리가 있는데 여기 차이를 D1, 여기 차이를 D2 이렇게 좀 간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D35까지 D3 이런 형태로 해서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2를 좀 구해 가려면 이렇게 더하기 해주면 되겠고 A3을 구해가려면 2에다가 쭉 주어진 두 개에다가 또 다시 이렇게 좀 더하기 해가는 거니까 즉 36항이라는 것은 A1에다가 D1, D2 이렇게 쭉 해서 D35까지 더하기 해가면 36항을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D라는 부분들이 두 이웃한 항의 차이인데 같은 숫자가 이제 8개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항은 이제 점점 커져가는 그런 형태로 좀 구성되어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숫자가 좀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1은 뭐 가급적이면 작은 숫자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차이에서 이제 8개가 되는데 이웃하는 연속하는 숫자가 나오면은 뭐 되지만 뭐 숫자 자연수 자체가 또 서로 같을 수도 있는 거죠. 36개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8번에다가 0, 1, 2, 3까지 하겠네요. 그럼 4, 8, 32 여기 32개 항이 되죠. 근데 35개 항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4, 4, 4 이렇게 3개 항들을 좀 처리해서 생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1 더하기 48에다가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60에 61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는 그런 문제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쿠. 일단은 맨 처음에 수 구성에 그 다음에 차이가 이제 이렇게 나온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숫자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 차이에서 36항이 이제 1항에다가 이 차이들을 쭉 더하게 해주면 된다. 이 뜻을 좀 이해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가는 부분들 이 수열의 형식이죠. 이 수열의 생김새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해가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36항이 작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항들 차이를 하겠고 숫자 자체는 점점 커져가는 거지만 두 숫자가 좀 같아질 수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0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들까지 이런 게 좀 하나하나 좀 다 고려해야 될 그런 항목이니까 꼼꼼하게 좀 점검해 가면서 풀이해 주면 되겠습니다. 8개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작은 숫자가 이제 많이 나와야죠. 그래야 36번째 항이 좀 작아지는 거니까 주어진 정보죠. 주어진 정보 정확하게 잘 해석해서 문제 적용해 가는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에 대해서 SN이죠. SN이 2n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SN 빼기 SN 마이너스는 이제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지금 일반항은 A의 2n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처리해주게 되면 뭐 4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2가 되려면 빼기 해서 일반항 형태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등차 수열이라고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두 칸씩 건너뛸 때 공차가 4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일반항 자체는 뭐 그냥 일반항이라 할 거 없이 뭐 여기다 2를 좀 대입해 보면 2항 자체가 2가 좀 된 거죠. 2항 자체가 2가 돼 있고 그럼 공차가 두 칸씩 건너뛰어서 4가 됐으니까 2씩 된다니까 2, 4, 6, 8 이런 형태로 가는 부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AN 계통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수열을 20개를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이런 것도 이 공통의 0 더하기 1 더하기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가면 또 계산이 더 쉽죠. 좀 2 곱하기 해주고 2분의 등차 수열 합인데 항수가 이런 거가 좀 고민되네요. 이걸 0이 있는데 이걸 19개라고 해서 0 빼고 하죠 뭐 19개 있습니다. 그럼 1 더하기 19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약분하고 19 곱하기 20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380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함정처럼 지금 이렇게 앞에 이제 2n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왔을 때 이런 걸 좀 잘 처리하려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부분들이 생김새를 좀 잘 기억해야죠. n의 1차식이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1차 계수가 공차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되어 있으면
주어진 식을 딱 보자마자 이제 공차가 4였어. 근데 이제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두 칸씩 건너뛰는 거가 4였으니까 원래 수는 이제 2씩 이렇게 간다는 사실들 이런 것 좀. 그다음에 합 부분들도 n은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고 그다음에 2차 계수의 2배를 해주면 공차고 여기 이제 2배 이렇게 돼서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SN 빼기 SN 마이너스 이런 형태를 하지 않아도 쉽게 좀 연산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다음에 합의 특징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공부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더욱더 효율적인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수열 AN의 첫 장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와 복잡한데요. 2n 플러스 1 항 넘버를 좀 하나 크게 해서 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2배 1 빼기 sn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겠고 원래 식을 좀 그대로 이렇게 써서 하나를 놓고 1 빼기 sn 이렇게 돼서 우리는 좀 빼기 하는 형태를 좀 살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sn 플러스 1 빼기 sn 이런 부분을 좀 만들려고 그런 거죠. 이제 2n 플러스 1 an 플러스 이런 부분들 빼기 2n 마이너스 1 an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요? 1 여기 좀 소거가 되겠고 마이너스 2배의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뺐으니까 an 플러스 이렇게 좀 결과가 좀 얻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이항시켜서 여기랑 좀 처리하게 되게 되면 2n 플러스 3 an 플러스 1 좀 얻어지고요. 이건 좀 이항시키면 2n 마이너스 1 an 이렇게 얻어져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얻어지겠습니까? an 플러스 1은 2n 플러스 3분의 2n 마이너스 1 곱하기 an 이렇게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해서 처리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4항하고 11항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을 풀려면요. 2항은 1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1 대입해주면 1에다가 여기는 2에 5 이렇게 처리된가요? 1항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3항은 그러면은 3에다가 7A2 이렇게 처리되겠고 4항은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5에다가 9A3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걸 좀 쭉 곱하기 하게 되면 이게 좀 이렇게 소거가 되죠. 소거가 되면서 4항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분의 1도 하나 좀 소가 되나요? 그럼 이제 1 곱하기 3하고 여기 7 곱하기 9 이제 A1 이런 형태가 좀 얻어지고요. 이걸 좀 계속 진행해서 5항은 그러면 이제 7에 11 이런 형태로서 A4 이런 형태로 쭉 진행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필요한 게 11항이었나요? 11항 이렇게 처리? 알겠습니다. 쭉 진행해서 11항 이렇게 좀 가게 되게 되면 11을 좀 주어진 식에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11을 대입하면 22에 21이 되겠고 여기는 22에 20 11, 22, 25가 이렇게 처리되나요? 25 이렇게 처리되나요? 10을 대입해야지. 참. 뒤에 거에 맞춰야죠. 뒤에 거에 맞춰서 10을 지금 대입하니까 23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23 이렇게. 그럼 여기는 21에 19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진행해 가게 되면 A 11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3, 13 이렇게 좀 남고 그럼 이제 21, 23 이렇게 해서 이제 AN, YN 이렇게 남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최곡 요 규칙이 이제 계속 연결해서 규칙적으로 지워져서 앞에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남고 뒤에 이렇게 두 개가 남는다 이렇게 처리해서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나누기를 하라는 얘기죠. 4항분의 10이랑 아이고 이거 거꾸로 썼네요. 그러면 4항분의 10이랑 이렇게 좀 나누기를 하게 되면 1, 3은 또 소거가 되고 A1도 좀 소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1, 23분의 7, 9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7, 9 이렇게? 그럼 이것도 약분되잖아요. 됐습니까? 약분되고 3 남는데 3도 이렇게 약분되니까 23분의 3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3분의 3 정답 3번이 되가는데요. 아이쿠 맨 처음에 주어진 이 부분들이 점화식 부분들이 좀 쉽지가 않죠. 항을 좀 이렇게 하나 큰 거에서 빼기 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나온 이 부분. 이게 이제 우리가 좀 학습을 좀 잘 해야 될 내용이니까. 이게 지금 SN 플러스 SN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AN하고 이 관계를 종류가 서로 다른 종류로 했을 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종류로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이제 SN 빼기 SN 마이너스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항 하나 좀 더 만들어서 빼서 관계식을 이끌어내는 부분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웃한 항들이 이제 곱하기 됐을 때는 항들을 쭉 다 쓴 다음에 곱하기를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필요한 항들을 좀 이끌어낼 수 있겠다. 이게 또 좀 아이디어니까요.
두 개 정도의 큼직하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아이디어들 이런 걸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변길이 주어져 있고요. 각도가 같다고 되어 있네요. 각도가 같다는 얘기는 원주각이 같으면 중심각이 같고 중심각이 같게 되면 이제 BC 길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CD 길이가 뭐 같다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BC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준 부분들 변길이부터 표시해야겠죠. 5 그다음에 3루트 5 그다음에 7 이렇게 처리해야 되나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25 그 다음에는 5, 9, 45 빼기 2배의 5 곱하기 3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CD 결국 똑같은 거니까요. 이번에 이제 7제곱 그 다음에 5, 9, 45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3 5 곱하기 아니라 7 곱하기죠. 7 곱하기 3 루트 5 코사인 세타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위식과 아래식이 같다는데 이항시키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 곱하기 3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공통이고 7에서 5를 좀 빼면 되죠. 이렇게 빼면 이제 2니까 2라고 써주겠고요. 그 다음에 45 소거가 되고 그럼 여기는 49에서 25를 좀 빼면 되죠. 이렇게 좀 계산해 가는 내용. 24가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약분을 좀 하게 되게 되면은 여기가 2가 남는 건가요?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이 루트 5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죠. 코사인 값이 루트 5, 2 됐으면 여기가 1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 값은 그러면 루트 5분의 1 이렇게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사인 세타 왜 구했냐면 제가 여기 살짝 아까 읽어봤거든요. 넓이 구해간다 이런 얘기니까 넓이는 뭐 두 개의 삼각형 넓이를 합하면 되죠. 삼각형 ABC 부분들하고 삼각형 ACD 부분들 이렇게 넓이를 좀 합해가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그러면 이제 넓이들이 변길이가 어떻게 되죠? 5, 3루트 5 3루트 5 그다음에 이제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1 3루트 5 7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가는 건데 2분의 1 3루트 5 사인 세타 여기가 공통이죠. 그러면 이제 공통이 되니까 공통 처리하고 나면 나머지 이제 5하고 7 이 두 부분들만 더하게 해주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루트 5분의 1이었으니까 지금 약분해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2분의 3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6이 됐으니까 6, 3, 18입니다 라고 해서 전체적인 넓이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이제 각도가 같다가 이제 괜히 나온 게 아닌 거죠. 이렇게 이곳에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정보.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사인 세타 값을 변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삼각형 넓이를 합해서 구해가는 절차. 약간의 연산이 가미되어 있지만 아이디어 자체가 아주 많이 복잡한 형태의 아이디어가 아니니까 연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 극복해 가야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네요. 플러스 k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이거 좀 이항식에서 3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 구해가야 되겠죠.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나중에 k 값이 양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 더 올라가서 어쨌든 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꺾어서 올라갔는데 나중에 이제 3을 구해야 되는데 위쪽에 그게 되면 2개가 되겠고 만약에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주면 4개가 되는 거니까 3개가 되라는 얘기는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하고 이제 딱 일치가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5 되는 부분들이 원래 이제 최대 최소가 플러스 5 마이너스 5인데 평행이동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꺾고 올릴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당연히 이만큼 평행이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만큼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곳에서부터 5만큼 올라갔다가 또 내려갈 때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5에서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만큼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가는데 여기 이제 꺾어져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마이너스 3인데 꺾어져 올라가서 이제 여기 3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을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부분들이 3개다. 이런 형태가 좀 풀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5 사인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눈 3 이런 거 풀어가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는 좀 이제 뭐 음으로 풀린 거고 하나는 좀 양으로 풀린 부분 이렇게 좀 조사해야 되는 내용. 양으로 풀려간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1 풀어가서 사인 x 값이 5분의 이렇게 풀어간 이 근들 이게 이제 요 앞에 나온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게 이제
크기 순서대로 알파 베타 되는데 요게 이제 뭐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가 좀 나눈 거겠고 다음에는 여기 좀 꺾어도 들어간 부분이니까 이건 뭐 굳이 수식을 좀 처리하지 않더라도 수식 처리할 때는 여기 좀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처리해주면 되는데요. 5 sin x 플러스 2는 이꼴 마이너스 3에서 sin x 값이 그럼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이때의 값은 뭐 2분의 3파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물들을 좀 쉽게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다음 값으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코사인 그러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는 여기 또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센스 있게 하면 되죠. 뭐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베타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뭐 각변화도 관련됐네요. 2분의 3파이 이렇게 됐으니까 3사분면이잖아요. 그럼 뭐 마이너스 또 사인 알파 되겠고 여기도 부호가 바뀌어서 이번에 또 코사인 베타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는 내용. sin x 값이 이렇게 2분의 1 처리가 되는데 그럼 코사인 x 값은 또 2사분면이잖아요. 베타는 또 2사분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5분의 1 이렇게 좀 그거 가서 여기가 좀 이게 알파 여기가 좀 베타 이렇게 쳐야 되는데 베타 부분들은 그럼 뭐 다시 한번 또 더 바꾸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사인 알파분의 베타 부분들은 코사인 여기는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바꾸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또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로 바뀌고 그럼 이제 코사인 알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군요. 사인 알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루트 5분의 1 돼 있고 아이고 여기도 계산해야 되나요? 사인 값이 5, 1 이렇게 됐으면 여기는 루트 24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럼 이제 5 왜 이걸 왜 루트라고 했죠? 5분의인데 5분의 1 여기는 5분의 루트 24 이런 형태로 해서 루트 24입니다 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2루트 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2루트 6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내용 정답 4번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 근 3개 나오는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죠. 꺾어 올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좀 3개 되느냐 해서 모양에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모양들을 결정해 가야 되겠고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평이도 얼마만큼 있는지 K 값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겠고 나중에 대입할 때 감마 자체가 2분의 3파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부분들 이게 교묘하게 대입해서 이제 각을 변환해가는 부분들하고 이제 연관시켜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들 좀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게 중요하죠. 사인, 코사인 나온 부분들은 차후에 생각하면 되고 일단 x에 대한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실근을 갖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을 조사하는 거죠. 여기 2가 있으니까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부호가 바뀌어서 3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5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하나 처리해서 1 해서 1 미리 좀 빼버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그러면 아직도 3에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 코사인 세타가 있겠고 여기가 그러면 현재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1 처리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근데 이게 또 3 코사인 제곱 세타 부를 또 바꿔야 되는데요. 와, 5 코사인 세타 처리해야 되겠고 이게 3 됐으니까 마이너스 1에 그럼 부호 바뀌어서 플러스 1이 되나요? 3 처리돼서 3 처리돼서 플러스 1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나요?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쿠 이런 실수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하나가 사라져서 개수가 2잖아요. 오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5 코사인 세타 그럼 여기가 또 플러스 2가 처리가 된 거예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1, 2에 2, 1에 마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는데 이건 뭐 1보다 더 큰 숫자는 없으니까 그냥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코사인은 단위원을 긋게 되면 뭐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렸으면 뭐 2분의 1 이렇게 그어서 그보다 큰 값을 답해주면 되고요. 단위원 그렸으면 이제 여기에 2분의 1 x 값이니까 해서 요 각도들을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각을 답할 때 여기 이제 2분의 파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 좀 감안해서 답해가면 되겠죠. 세타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 되는 3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는 세타 값이 여기는 어디게 된가요? 그러면 3분의 5파이가 되나요? 3분의 5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다.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2차 방정식 이렇게 돼 있으니까 2차식 형태로 해서 실근에서 판별식 좀 살펴가야 되겠고, 어이구, 제가 계산 미스가 날 뻔한 거죠. 일단은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1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가 남았는데, 아이쿠, 부호를 좀 잘못 쓸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사인 제곱이 남는데 옆에가 이제 1차 부분이 코사인이라서 이걸 또 이렇게 바꿔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을 좀 만들어가는 절차, 이 부분들도 약간의 식변형이 필요한 거니까 꼼꼼하게 연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합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의 배수를 구하게 되면 두 자리였죠. 12부터 시작하나요? 12, 그 다음에 15 이런 형태에서 두 자리니까 99까지 가겠죠. 3, 4, 12, 3, 4, 12, 3 곱하기 33 이렇게 처리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0개의 숫자가 있겠네요. 이 합을 먼저 표시해 볼까요? 2분의 항수가 30개가 되겠고 12 더하기 99 이렇게 처리해지면 이제 등차수열의 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숫자들은 이제 다 파라고 했으니까. 그다음 4의 배수해지면 여기도 12부터 시작하나요? 그러면 16 이렇게 가겠고 96이 되겠죠. 그러면 4, 32부터 4 곱하기 여기는 24가 되는가요? 24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몇 개가 되는 거죠? 21, 22개 처리해주면 되겠고 12 더하기 96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공통되는 부분이면 12배수가 되겠죠. 12배수 24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건데 또 이제 96이쯤 되겠네요. 그러면 12 곱하기 1에다가 여기는 12 곱하기 8이 되는가요? 8 이렇게 쳐야 되니까 8개 항이 있겠죠. 그러면 이 두 배 8개 항에다가 12, 96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빼게 돼야 되겠죠. 더하기. 이런 전체적인 계산을 좀 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2분의 30에다가 여기는 그럼 얼마인가요? 111인가요? 111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여기는 이제 뒤에 항이 똑같은 거니까 22에서 8을 좀 빼면 되겠죠. 2분의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가 그럼 얼마죠? 108 이렇게 처리되는 거야? 108 이렇게 처리되는데 22에서 지금 8을 좀 빼면은 그럼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가 될까? 14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15 곱하기 1 이렇게 처리해지면 5, 5, 5, 1, 1, 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맞습니까? 그럼 1, 6, 6,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또 7이 되겠죠? 그러면은 7, 8이 56 이렇게 되고 7인 7 이렇게 처리를 계산하겠습니까? 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에다가 1에 2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또 하나 좀 더 올라온 거죠. 그럼 이제 4가 되나요? 2400 242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자체가 뭐 3의 배수, 4의 배수 이렇게 우리가 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숫자들이니까 이렇게 좀 풀어가면서도 이제 한계수까지 구해서 곧바로 연결시켜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나요? 연산 부분들은 이제 꼼꼼하게 좀 잘 해야 되니까 그래도 평상시에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의어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층을 쌓는 데는 과자가 하나, 2층을 쌓는 데는 4개. 위에 하나 하고 이제 하나 이런 걸 좀 더 쌓으면 되죠. 맨 처음 이렇게 하나 쌓고 위에 걷어내고 바닥에다 이런 거 더 쌓고 다음에는 10개. 기존에 4개에다가 그럼 바닥에 또 이렇게 쌓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쭉 쌓아가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쌓아갈 때 과자 개수를 AN이라고 해주면 관계식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AN 플러스 1을 쌓으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AN에다가 바닥층에다가 이런 부분을 쌓아야 되는데 3층에 1, 2, 3, 2층에 1, 2 이거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N 플러스 1층을 쌓는 거니까 이런 개수를 좀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되겠다라고 두 이웃하는 사이의 관계식을 좀 이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적용해서 17층을 쌓는 데는 16층 쌓는 데다가 개수보다 몇 개가 더 필요하냐? 아이쿠, 그러면 여기 A17을 물어본 거잖아요. A16해서 이 부분 좀 질문 던졌는데 이게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부터 17까지 좀 더하기 가는 이 부분을 좀 답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처리되면 2분의 17에다가 1 더하기 17 이렇게 처리해서 17에다가 약분해서 9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9, 7, 63에다가 15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계산 결과는 153개가 필요합니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층을 하나 높여갈 때 이제 바닥에 이렇게 좀 더 추가되는 이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의 이제 특징을 좀 이렇게 잘 살펴본 거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가되는 모양에 대한 부분들 여기만 잘 정리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20번 동호여고 시험 문제는 마지막 문제인데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몇 명 문항들, 객관식의 몇 명 문항들이 보였는데 이번 기회에 또 학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동호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